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9쪽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1번입니다. 학급신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1학기 때도 학급신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서 학급신문을 한번 꾸며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학급신문의 주제를 정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주제로 정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주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한 가지를 잡아가지고요. 학급신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급신문의 이름을 정합니다. 네, 어떻게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요? 주제와 어울리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환경을 주제로 잡았다면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이렇게 책을 찾아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넷 누리지, 검색을 해봐도 좋겠죠. 그쵸? 이렇게 자료를 찾고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종이에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의견을 뒷받침하는 그 까닭,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종이에 적고요. 마지막으로 각자가 적은 종이를 모든 별로 학급신문에 붙입니다. 그리고 학급신문을 완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별로 하나의 신문을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모아보니까 좋으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학급신문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봤고요. 180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다면 이렇게 학급신문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반에서 만들 학급신문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잡아서 여기다가 적어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반에서 만들 학급신문의 주제를 이처럼 정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떠한 주제를 정했는지 적어보고 그 까닭을 여기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반에서 정한 학급신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이름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학급신문의 시를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세요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주제는 한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환경이 주제다 그러면은요.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실을 그 신문 기사의 의견과 까닭 적어보고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181쪽입니다. 5번을 바탕으로 하여 학급신문의 시를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요. 붙임이에 의견 쓰기 자료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붙임 2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이거를 바로 학급신문에 붙이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80쪽 그리고 181쪽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 한 가지만 주의할게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봐요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요.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꼭 나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는요. 문제 상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는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쵸? 이러한 문제 상황을요. 충분히 자세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혹은 명확하게. 의견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요.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까닭은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되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는요, 꼭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적을 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쵸?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또 네,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글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쵸? 문장의 짜임이 잘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고 한번 여기 글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고 나서 다시 만나볼게요. 여러분, 180쪽과 181쪽 다들 잘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작성한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반에서 만들 학급신문의 주제는요. 환경을 보호하자입니다. 네,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볼 건데요. 우리 반에서 만든 학급신문의 주제를 2번처럼 정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은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반에서 정한 학급신문의 이름은요, 뭐 예를 들어 몇반일보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푸른별 신문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푸른별 신문은요, 우리의 지구를 지키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한번 글을 어떻게 쓸지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학급신문의 시를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세요. 먼저 의견은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이런 의견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까닭은요. 먼저 첫 번째로 일회용품을 쓰면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로 일회용품을 쓰면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 이렇게 적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일회용품 쓰레기 때문에 동식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적어보았습니다. 네, 의견은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였고요. 네,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적은 글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위생상의 이유로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쓰면 쓰레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쓰레기의 양이 계속 늘어나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부족해져 지구가 쓰레기로 뒤덮일지도 모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자원이 낭비됩니다. 여러 번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쓰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쓰레기 때문에 여러 동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기도 하고 산과 바다가 쓰레기로 뒤덮여 살아갈 곳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적은 글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제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쓴 글에 제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제목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목이 잘 드러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는요, 선생님이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적었거든요. 문제 상황이죠? 요즘에 원래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는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죠. 네,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까닭을 적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일회용품을 쓰면 쓰레기 양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자원이 낭비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또 세 번째 까닭 뭐였죠? 네, 여기.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쓰레기 때문에 여러 동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적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 까닭으로 들었죠. 1번, 2번, 3번 이렇게요.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네, 선생님의 의견이 명확하게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네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의견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요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강조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글을요, 한번 이렇게 쫙 분석을 해보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을요, 분석을 꼭 해보길 바라고요. 또 내 글이 잘 됐는지 알아보고 싶은 친구는요, 네, 이렇게 178쪽을 보면은요, 고쳐 쓰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내 글이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고쳐 쓸 내용이 있다면 고쳐 써보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글을 꼭 써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교실 알림판에 학급 신문을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급 신문을 다 꾸며보고 난 뒤에는요, 3번입니다. 친구가 쓴 글을 읽고 친구의 글에 칭찬하는 댓글을 써서 붙여봅시다 그랬거든요. 붙임 3에 붙임 쪽지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요거. 여러분들 요거를 준비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친구가 쓴 글에 칭찬할 내용을 적고 이제 친구의 글에 붙여보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게 썼어요. 이렇게. 칭찬도 해보고요. 또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잘 드러나게 썼어요. 이렇게 칭찬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활동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 활동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우리 183쪽 같이 한번 볼게요. 183쪽입니다. 되돌아보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요. 문장의 짜임을 알고 있나요? 문장의 짜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요. 매우 그렇다. 동그라미 3개 표시를 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한번 색칠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찾을 수 있나요? 내가 글을 읽은 다음에 그 의견,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찾을 수 있다 하면은 동그라미 3개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나는 모르고 있다는 친구는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길 바라고요.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동그라미 3개 표시를 해보세요. 마지막,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쓸 수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로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학급신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번 단원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84쪽입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